자, 여기서 말하는 비열이 뭐냐? 비열을 알기 전에 이제 열량을 알아야겠죠, 열량. 열이 뭐였니, 열이? 온도.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였죠. 열이옵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불러요? 열량이라고 부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름다운 잘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열량이라고 그걸 부른단 말이야.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칼로리하고 킬로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킬로칼로리의 정의가 뭐냐? 1킬로칼로리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네 저기 일의 단위가 뭐였지? 1. 1, 2, 3, 4. 줄이지, 줄. 네. 줄이었어. 왔다. 아이고, 근데. 줄이었지, 줄. 일의 단위가 줄이었어요. 태영아 뭐라고? 1의 단위가 왜 줄이냐고. 아, 일의 단위가 왜 줄이냐고? 그냥 줄이야. 1뉴턴으로 1m 가면은 이 일의 단위가 줄이에요. 1줄이에요. 1뉴턴의 힘으로 1m를 가면 그 일의 단위가 1줄입니다. 그런데 줄이 이거 일의 단위를 줄이라, 그러니까 1줄이라고 이제 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과 역학적인 일과 이 열이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줄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1칼로리하고 뭐가 맞먹는다? 1칼로리가 4.2줄에 1의 양과 같다 그랬어요. 4.18호인가 그럴 거예요. 요 얘기를 한 게 줄이에요, 줄. 그래서 이 줄을 기념하려고 1의 단위를 1줄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체의 온도 변화는 당연히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할수록? 작을수록 크단 말이죠. 당연한 게 아니냐. 똑같은 열량을 줬는데 물의 양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 물이 빨리 끓지? 물이 빨리 끓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한번 가보면 추워? 아니요. 맛있겠어요. 뭐가 맛있어? 엄청 냄비 안에 있는 거 봐요. 저기 뒤에 저기 나오지. 라면이 어디 있어? 금속 냄비에서. 오늘 먹고 왔는데. 나 언제 먹었어? 짜파게티 먹었는데. 나는 뭐 먹었지? 언제 먹었어요?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그 소금량이 어마어마하던데. 하루 권장 소금량이 염분량이 2000mg이거든.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게 얼마인지 아니? 1000. 그러면 라면 하나 먹으면 안 되겠는데. 1790입니다. 1790mg 들었더라고. 야, 라면 하나를 먹으면요, 그 1일 권장 소비량의 90%를 먹는 거예요. 나쁘지 않네. 뭐 국물 안 먹으면 괜찮죠. 응. 그래.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저기 사람들 평균 섭취량이 3,560mg이래요. 와. 권장 소비량의 1.2배 가까이를 먹습니다. 맛있겠다. 뭐야? 우리나라 사람이 맛있다고? 맞죠? 짜고 맛있겠죠, 맞죠?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 식인종이고 한국 사람 보고 뭐 환장을 하겠죠. 야, 짭짤하게 맛있겠다, 맞죠?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열량, 온도 변화, 물질의 질량의 관계. 지금 물 1kg이 있는데 어떻게 돼? 1kcal를 2kcal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1도씨 올라갈 때는 몇 도씨 올라가니? 2도씨 올라가죠? 네. 얘가 2kg인데 2칼로리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1kg일 때 2도씨 올라가는데 2kg일 때는 1도씨 올라가죠.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하면은 뭐니? 열량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 온도 변화가 크지? 그러니까 열량하고 온도 변화는 어때? 비례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와 다를 비교해보자. 열량을 많이 열량을 가와 다냐? 온도 변화가 같을 때 어떻게 돼? 열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질량이 많지? 질량이 많아요. 따라서 열량과 질량도 비례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비교해보자. 같은 열량을 가할 때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그러니까 요거 둘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지. 열량하고 온도 변화.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지.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고 온도 변화가 클수록 질량은 작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열량과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는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등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 등호가 되려면 요게 하나의 개수가 필요한데 요거는 물질에 따라 변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뭐니?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그래서 물의 비열은 뭐라고? 1kcal 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물이 1이라고. 물이 1. 왜? 칼로리의 기준이 뭐였어? 칼로리를 정한 기준이 뭐였어? 줄. 줄 어딨어? 줄. 그냥 줄로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자. 물의 기준이었다고. 물이 물을 1도씨 높이는데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였다고. 그러니까 물의 비열이 뭐야? 그러니까 1인 거야. 알겠니? 물의 비열이 1이 된 이유가 뭐라고? 연단 일찍 가야 되냐? 알았어. 그래가지고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도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정해지는 게 뭐야? 열량은 C암탁이다. 열량이 C암탁. 900번.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열량이 된단 말이에요. C암탁. 맞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열의 특징이 뭐냐?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물질을 구별하는 특징이 되고 물이 1, 에탄올이 0.57, 콩기름이 0.47, 모래는 0.19, 철은 0.11. 그러니까 똑같은 열량을 줘도 어떻게 돼? 철이나 모래는 어떻게 돼? 쉽게 달아오르죠. 쉽게 달아오르는데 물은 어때요? 쉽게 달아 안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은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변한다. 그리고 비열이 작은 물질은 이런 애들 온도가 잘 변한다. 그래서 각 물질의 질량이 같고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제일 큰 게 뭐니? 철이겠지. 온도 변화가 제일 작은 거는 물이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열에 의한 현상과 이용이 있어. 니네 그래서 바닷가를 여기 바닷가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바다 쪽이 어때요?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춥지. 네. 왜 그래? 비열이 큰 물질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때? 실제적으로 동해안이 그래도 여기보다 덜 춥잖아요. 겨울에. 다시 말해서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낮에는 어때? 따뜻한 육지가 공기가 되고 찬 공기가 바다가 덜 데워지니까 찬 공기가 되지. 그러면은 찬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니까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오케이?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해풍이라 그러고요. 밤에는 육지에서 빨리 식고 어떻게 되니? 바다는 덜 식으니까 요쪽이 요쪽보다 비교적 온도가 높아요. 요쪽에서는 바다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고 육지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이번엔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 육평이 생긴다고.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불러요? 해륙풍이라고 불러요. 요런 거 실제로 이렇게 나와 진짜 바닷가 가면. 그래가지고 물이 많은 해안 지역에 비해서 물이 적은 사막 지역은 그래서 어때요? 일교차가 뭐니?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을 때하고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을 때란 말이야. 사막은 더 크겠지.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으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낮에는 비열이 작은 모래가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고 밤에는 비열이 작은 모래가 바닷물보다 온도가 더 낮단 말이야.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야 이거? 사람의 비열대 이거는 사람 자체가 항온동물이기도 한데 사람 자체에서 어떻게 돼? 체온을 조절해주지. 근데 사람의 몸이 근데 일반적으로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체온이 잘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니? 사람의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니? 70%가 물이란 말이에요. 비열이 큰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이 70%라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의 보일러는 비열이 큰 물을 데워 단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잘 안 식죠? 물을 사용하니까. 잘 안 식으니까 어떻게 돼? 니네 저기 보일러 돌리고 나서 좀 꺼놔도 어떻게 돼? 그 물이 돌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그리고 자동차나 발전소에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고 찜질팩 안에 비열이 큰 물을 사용하면 오랫동안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뚝배기는 금속 냄비보다 비열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안 데워지지만 데워지고 나서는 어떻게 돼? 쉽게 안 차가워지죠. 그래서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같은 두 물질의 비열 비교를 해보자. 물이 비열이 커, 식용유가 비열이 커? 식용유. 물. 물이 비열이 크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대표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거의 온도가 더 높아졌어요? 식용유의 온도가 더 높아졌죠? 식용유 온도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뜻하는 바가 뭐죠? 비열이겠죠, 비열. 비열의 크기가, 기울기가 뜻하는 게 비열의 역수죠? 비열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열팽창 봅시다, 열팽창. 77조 아닌가? 77조. 76조만 하신다지 않나요? 시끄러워요. 선생님 너무해요. 너무해요? 너는 배추예요. 저희 문제 풀기 해주신다 한 입으로 하셨는데 두말하기 있어요. 원래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남자 아니에요. 몰랐구나. 앞으로 저 남자 아니에요. 미안해요. 어머나, 맞죠? 지금 거기에 두상이 있다잖아요. 자, 열팽창 보겠습니다. 남자 아니에요. 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커밍아웃 했죠? 자, 열팽창.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질이 이제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커지면서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서로 간에 입자 간의 거리가 커지는 거예요. 알겠니? 그렇게 보면 되겠어. 자, 물체에 열을 가하면은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가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은 해수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냐? 해발고도가 아닌데. 자, 그래서 해수의 표면이 높아지잖아.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요 해수도 팽창합니다. 알겠니? 바닷물도 팽창한다고. 바닷물이 팽창하니까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근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 팽창의 종류가 다르다. 당연히 고체가 덜 팽창하고 기체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팽창을 많이 하겠죠. 고체의 열 팽창은 뭐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메탈이라고 그러면 바이가 이라는 뜻이고요. 메탈은 무슨 뜻이죠? 어려워요?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금속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열 팽창이 큰 쪽이 어떻게 돼? 더 많이 길어지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열 팽창이 큰 쪽이 더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열 팽창이 작은 쪽으로 휜다고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알겠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냉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열 팽창이 큰 쪽이 더 어떻게 돼? 더 짧아지겠지. 냉각을 하게 되면 그래 열 팽창이 하는 정도가 큰 금속으로 휘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니네 저기 전기밥솥 요런 거 요런 걸 이용한 거예요. 온도가 적당히 높아지면요 스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붙어 있다가 휘면서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서 전기가 떨어지는 거야. 전기가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식으면서 다시 붙죠. 다시 붙고 엥 하다가 틱 떨어지고 다시 식으면서 뽕 해가 또 하다가 틱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이메탈입니다. 그래서 고체 열 팽창을 이용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현상 및 이용. 여름에는 전기줄이 늘어지지. 왜? 길이가 늘어나니까. 겨울에는 팽팽해지고. 에? 그래서 전기줄 전봇대 사이에 전봇대 사이에 전기줄을 팽팽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겨울에 끊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해놓은 걸 알 수 있다. 다리나 철로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놔야 돼. 틈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 아따 보기 좋게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여름에 어떻게 돼? 휘겠죠. 그러니까 휘는 경우가 있다. 자, 금속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을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열팽창 안에서 선생님, 근데 요게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어떻게 열팽창하죠? 이런단 말이에요. 열팽창하면 어떻게 되죠? 열팽창하면 어떻게 돼, 근데? 이 틈도 커지지. 틈도 커져. 그러니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관 송유관은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서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열팽창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지. 얘 떨어지진 않는다. 액체 열팽창 제일 중요한 게 액체 열팽창으로 니네 하는 거 뭐 있어? 온도계. 온도계가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열의 여색체 부피가 증가합니다. 알코올이나 수은 등 온도계 속에 액체 온도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눈금이 올라간단 말이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수축해서 눈금이 내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얇게 만드는 거예요. 열팽창 정도를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 하면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얇게 해놓는 거예요. 음료수병도 열팽창에서 뚜껑이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자동차 주유. 자동차를 주유할 때 언제가 더 좋아요? 낮에는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양을 넣어도 어때요? 낮에 넣는 것보다 온도가 낮은 새벽에 넣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진도는 다 나갔고요. 요거는 저기 81페이지까지 해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는데 숙제 줄이세요. 네.